안녕하세요. 2장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장 연습 문제 첫 번째 봤더니요. 이제 다음의 내용을 프로그램 코드로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봤더니 더블형 변수 마일즈를 선언하고 100으로 값을 초기화하고 역시 더블형 변수 mile to 킬로미터를 선언해 준 다음에 1.609로 초기화시켜 달라라고 했어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인데 얘는 배정도형으로 형변환 가능하지요. 왜냐면 더블형이 정수형 인티저보다 표현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요. 1.609 소수점이 있는 상수. 우리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자료형이 더블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값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로미터 변수 선언해주고 그리고 1번과 2번에서 선언한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3번에서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해달라라고 했어요. 이때 4번의 문제에서는 바로 마일즈하고 마일 투 킬로미터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의 자료형이 더블 그러면 더블과 더블의 연산이니까 결과는 당연히 더블이 되겠죠. 그래서 더블형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기 때문에 수식이 자료형 변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깔끔하게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우리 킬로미터의 변수의 값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cout 해서 출력해 주면 되지요. 우리 지난번에 작성했던 ch02 솔루션 제가 불러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름을 ch04로 해서 EX04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각각의 코드를 살펴보면은 1번 자료형 더블로 miles라고 하는 변수 초기값 100으로 할당해 달라라고 했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끝에 세미콜론. 그다음에 역시 더블형 mile to kilometer는 1.609라고 적어 주시고요. 문장이 끝나면은 세미콜론 적어 주셔야겠죠. 그다음 더블 킬로미터에서 변수 3개 선언하고 2개는 선언하면서 초기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킬로미터는 오른쪽에 있는 요 수식의 결과가 왼쪽에 있는 킬로미터로 가는 거였고 킬로미터 얘는 상수죠.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킬로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마일즈하고 마일 투 킬로미터 두 변수에 저장된 값을 곱한 결과가 킬로미터에 들어가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코드다 입력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2번 다음 내용을 프로그램 코드로 역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스코어 1을 선언해주고 100으로 초기화한다의 정수형 맞죠? 스코어 2 선언하고 78로 선언하고요. 초기화하고 스코어 3이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역시 78로 초기화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티저 스코어 1은 100, 인티저 스코어 2는 78, 인티저 스코어 3는 78 해서 각각 1번, 2번, 3번 3개의 문장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변수를 선언, 초기화했어요. 근데 4번에 봤더니 앞에 1, 2, 3을 하나의 문장으로 선언해보자 라고 했죠. 이 3개의 문장을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 다 하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변수 토탈, 실수형 변수 에버리지를 선언해 달라라고 했어요. 제가 역시 만들어 놨습니다. 제거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수형 변수 처음에 1번 해선 요거 2번, 3번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각각 하나 선언해주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붙여주고 그쵸? 이렇게 했는데 우리 4번에서 앞에서 한 것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이거죠. 앞에 인티저 해주고 스코어 1은 100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어. 더 선언할 내용이 있어요. 항목을 구별할 때는 콤마 찍어주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세 개는 주성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변수 토탈 선언했고요. 실수형 변수 에버리지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달라고 했냐면 이제 스코어 1, 2, 3를 다 더해서 토탈에다가 더해주고요. 토탈을 3으로 나눠서 에버리지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각각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8번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였냐면 정수형이었어요. 3은 정수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예요. 그런데 그 값을 어디다 넣어주죠? average. average의 자료형은 실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출력을 할 때요. 솔루션 빌드 물론 실행 파일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바로 이 문장 여기 경고 메시지 났죠? 더블 클릭해 보면 바로 그 문장이죠. 인티저에서 플로트로 자료형이 지금 변환돼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안 나오게 하려면은 형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컴파일에서 발생한 경고 메시지 우리 확인했죠.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토탈 나누기 3이라고 했어요. 정수형과 정수형을 연산을 하면은 연산된 결과는 정수형인데 그거를 에버리지 실수방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은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기 때문에 총점은 256이고 에버리지는 85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정수를 연산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예 정수인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85.0000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에서 발생한 그 경고 메시지를 없애도록 수정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3이나 토탈 둘 중에 하나가 실수가 되면 되겠죠? 우리가 실수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요렇게도 실수가 된다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디버그에 솔루션 빌드 하면은 이번에는 경고 메시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아예 우리가 3이라고 썼을 때 3점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3점은 우리가 배정도형이었죠. 그래서 뒤에다가 F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실수형 상수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디버그에서 솔루션 빌드 하게 되면은 역시 경고 메시지 없이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C++에서 원래 자료형을 변환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3에다 해도 되고요. 토탈에다 해도 되고 이번엔 토탈에다 해볼까요? 스테이틱, 캐스트, 자료형을 변환합니다. 뭐로? 플로트로. 누구를? 토탈을 이라고 써주는 거였죠. 이게 바로 형 변환 연산자였고 이러한 형으로 얘를 바꾸겠다라는 거였어요. 역시 경고 메시지 없이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85.333이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연산을 할 때 자료형을 꼭 기억해둬야겠구나. 85.3하고 85하고는 다르잖아요. 85.333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료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실행 결과를 적을 때 직접 프로그램 코드로 다 입력해서 적고 그 전에 코드를 보고도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어보셔도 돼요. 여기 봤더니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요거는 다 기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cout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상수값이었어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 사과가 연이어서 10이라고 하는 거 숫자 상수죠. 숫자 상수가 바로 연이어 나오고 쌍따옴표 역시 문자 상수 열이니까 그대로 나오죠. 몇 개 있다. 점.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endline이라고 썼더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역슬래시 n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endline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C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C 언어 문법이 C++에 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C++이 C 언어의 문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은 커서를 다음 줄로 내려가게 하는 엔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역시 그 다음도 사과가 한 개에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500 나오고 1이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역슬래시 n 해서 엔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행했을 때 보면은요. 토탈 256하고 커서가 내려가 있죠. 그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다음 줄에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엔드라인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엔드라인을 지웠어. 지우고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 만들어 놓고 실행하게 되면 토탈 256 출력되고 연이어서 이렇게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왜? 커서를 밑으로 내리는 엔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다 역슬래시 n을 적어봤어요. 예, 역슬래시 n도 엔드라인하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예, 실행을 해보면 예, 똑같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엔드라인이 있을 때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직접 이 해당 코드 다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이번엔 빈칸에 적당한 코드를 적고 실행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와야 하는가? 인티저 이거 뭐였죠?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 코드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은 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변수는 반드시 선언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닛이라고 하는 변수 사용했네요. 그쵸? 근데 여기 봤더니 count는 5. 아, count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요 문장 전에 선언되어야죠. 아, 여기에 count가 와야 하군요 라고 얼른 눈치를 채야 되고요. 그 다음 토탈은 유닛 곱하기 count래요. 예, 여기 뭐가 와야겠죠? 예, 토탈이 와야겠죠.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사용해야 되지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 프로그램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해서 예,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총금액이라고 나오고 토탈 계산이 됐잖아요. 예, 계산된 값이 출력이 되고 엔드라인에 의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예, 직접 입력해서 한번 다들 실행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걸 옮겼죠? 예, 그 다음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그 실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확인한 다음에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봤더니요. 인티저 a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count a 화면에 a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뭐죠?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겠죠. 그런데 변수 a는 선언만 하고 아직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네요. 네, 왜 오류가 났는지 알겠죠? 우리가 컴파일했을 때, 실행했을 때 둘 다 에러가 나는데 그 이유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수를 그대로 사용했죠. 정말로 에러가 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코드를 예, 그대로 한번 긁어서 여기 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새 파일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ch02ex 그냥 06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아까 복사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예. 솔루션 빌드 이게 지금 뭔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복사해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자들이 뭐가 있나 봐요. 예, 한번 수정을 다시 해봤고요. 디버그 솔루션 빌드 예, 똑같이 나왔네요. 그냥 유니코드 이거 저장하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는 걸로.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왔네요. 아마 그 유니코드 문자가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에 이런 보이지 않는 아마 엔터로 인해서 복사를 제가 그냥 하지 말고 직접 입력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실감나는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예, 아까 났던 에러는 이제 다 없어지고 우리가 원래 발생하려고 했던 에러만 나왔죠?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A 이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우긴 할 건데 지역이라고 하는 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죠? 예, 요 지역. 요 범위 안에서 지금 사용하는 변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를 사용하는데
지금 초기화하지 않고 그 값을 출력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경고 메시지가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고 메시지는 프로그램 실행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디버그 에러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더 valuable A, 변수 A가요, is being used 사용을 했죠. 어떻게? without being initialized. 예,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했다네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데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가 할당된 기억 공간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초기화하지 않게 되면은 그 변수 안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즉 기억 장소를 여기저기 그 프로세서들이 마구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세스들의 그러한 정보 흔적들이 막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자 라고 했죠.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어떠한 값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출력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변수가 short가 자료형이 short죠. 예, short 인티저. 우리가 인티저라고 하면 뭐죠? 인티저라고 하면은 정수형은 4바이트였어요. 근데 short 인티저 하면은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4바이트 할 때 들어가는 값의 표현 범위와 2바이트일 때 값이 표현되는 범위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short가 4만일 때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2만으로 바꾸고 역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2바이트인 경우에는 자료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최대값이 32767까지예요. 그러면 4만이니까 이 범위를 넘었죠? 넘었을 경우에 어떠한 값이 출력이 되느냐? 에러 안 나고요. 당연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했었어요. 우리가 변수의 표현 범위를 넘게 되면은 제대로 출력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ch02 언더바 ex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07로 해볼까요? 7로 해서 이제 입력할 때 샵 include iostream 써주시고요. using name space std integer main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만약에 인티저 변수 a를 선언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4만을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출력 a는 a의 값을 출력해 달라라고 했어요. endl endline return 0 얘를 제가 너무 크게 했죠? 예. 입력하고 디버그 솔루션 빌드하면 당연히 에러 안 났고요. 예, 실행해보면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인티저는 4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자료형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short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디버그 솔루션 빌드하면 여기에 봤더니요.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경고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상수값이 잘립니다 라고 나왔죠. 왜? short에는 4만을 저장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예, 이상한 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5,536. 왜? 주어진 범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래머는 주어진 범위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하나하나 직접 다 코딩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